한번 뭐 일품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아니다, 나는 좀 더 쉬운 거로 도전하겠다. 그러면 뭐 RPM 정도 다시 풀어본다든지 해가지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영상 촬영은 이제 시작을 했고요. 이제 같이 한번 봅시다. 일단 여러분들 다 기말고사 시험 범위는 여러 가지 방정식부터고, 맞죠? 2차 함수 최대치도가 다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이 있는데, 머릿속에 기억 좀 나요?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은 우리가 고차 방정식이라고 불렀고요. 왜 고차 방정식이라고 불렀냐면 해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를 못 찾아요. 2차 방정식처럼. 근해 공식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3차 방정식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경우로 나눠집니다.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에는 보통 뭐를 많이 쓰게 되냐면 3차 방정식에 뭐를 많이 쓰게 되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많이 쓰게 되고, 인수분해가 되는 문제들은 인수분해에서 근을 찾는 경우들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차 방정식은 닦아놓고 얘기해서 무조건 뭐가 되죠? 웬만하면 다 인수분해가 됩니다. 특히 이제 응용 문제들을 좀 살펴보면 보기차식 같은 경우들이 은근히 응용 문제로 많이 나와요. 보기차식. 왜냐면 보기차식을 치환하게 되면, x제곱을 치환하게 되면 2차 방정식이 나오니까 그 2차 방정식이랑 엮어가지고 은근히 보기차식 문제들이 응용 문제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문제를 보면. 보기차식.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는 뭐가 있죠? 상방방정식? 기억나냐? 상방방정식? 대칭돼가지고 푸는 거. 뭐 이런 유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방정식을 푼다는 거는 해를 구한다는 건데, 알고 보면 다 정해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뒤에는 연립방정식들이 좀 나오겠죠? 뭐 혈례근, 그 다음에 허근도 나오죠. 특히 이제 3차 방정식에서는 허근도 나오죠. x세제곱은 1, x세제곱 마이너스 1이죠. 이거에서 이제 허근 나오는 문제들도 자주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립방정식 문제, 연립 2차 방정식까지 풀면은 이제 끝나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복습해야 될 이제 문제들이고요. 문제를 보면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신을 보잖아. 내신이라는 거는 어떻게 푸는지가 머릿속에 다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어떤 개념을 쓰고 어떻게 풀겠다라는 게, 특히 이런 방정식 부분에서는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딱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277번을 볼게요. 277번을 보면 3차 방정식이 나오는데, 자, 우리가 3차 방정식인지를 알겠죠? 뭐 3차식이니까 보자마자 우리 형준아 뭐 해야 되죠? 3차 방정식 보자마자 뭐 해야 되죠? 뭐 해야 되죠? 인수분해가 가능한지 살펴보시는 게 기본입니다. 항상 3차 방정식을 보면. 안 되면 그 다음에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얘의 약수들 중에 하나 대입하는데 1 대입하면 아마 0 되나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대입해서 푸는 문제가 되겠죠. 그럼 1로 이제 조직제법을 쓰는데, 나누기 위해서. 그냥 대표적인 문제죠. 뭐 여러분들이 뭐 틀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인수분해가 되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2차식까지 내려오게 되면 인수분해가 되든 안 되든 관계가 없는 게 근해 공식을 쓰면 되기 때문에 다 근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건 인수분해가 되네요. x 플러스 1, x 플러스 3으로 다 인수분해가 됐기 때문에 근이 다 나오는 거죠. 첫 번째 근은 x-1가 1이 되겠고요. 두 번째 근은 마이너스 1, 세 번째 근은 마이너스 3이 나온다는 걸 알겠죠. 가장 큰 근과 가장 작은 근이니까 가장 큰 근은 1, 가장 작은 근 마이너스 3 더하면 답은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교육청 기출 문제가 바로 밑에 있는데 이거 인수분해 되냐 안 되냐 우리 재호야 되죠.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이거는 못 풀면 사람이 아니다 뭐 그런 얘기죠. 279번도 다차방정식인데 인수분해 되냐 안 되냐 우리 소희야 이로 되지 않나? 안 되냐? 어? 279번 2로 안 돼요? 2 집어넣으면 0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앞에 있는 이제 다차방정식 넘어갔는데 다차방정식은 대부분 인수분해 되는 게 많이 나오죠. 근데 279번이 그냥 인수정리 써서 인수분해 되는 거. 280번도 다차방정식인데 이거는 뭐 하는 문제죠? 우리 수민아? 280번? 인수분해 어떻게 하는 거죠? 시환해서 인수분해하는 문제죠. 281번도 마찬가지로 전개한 다음에 시환해서 2차 방정식 하는 거죠. 그래서 다차방정식 문제는 대부분 다 인수분해가 되는 게 국룰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수분해 했던 거는 우리가 다 앞에서 배웠던 것들이죠. 뭐 보기차식의 인수분해, 뭐 인수정리를 통한 인수분해, 시환해서 인수분해, 뭐 대부분 다 인수분해 하는 거니까 문제가 되게 어렵게 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인 문제로 출제가 된다는 거고 여러분 당연히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험 문제 나오면 틀리면 혼납니다. 좀 어려운 것들만 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넘어가면 282번 같은 문제가 이제 보기차식 문제가 나오겠고요. 이 보기차식 문제들을 통해서 은근히 문제가 많이 응용이 돼요. 그래서 282번, 283번이 다 보기차식 문제인데 뭐 당연하겠지만 282번은 보기차식 중에서도 인수분해가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인수분해가 되면 문제가 더 쉽다 안 쉽다? 훨씬 쉬운 문제인 거죠. 얘는 뭐 보기차식 중에서도 인수분해가 되는 문제예요. 뭐 틀린다는 건 뭐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맞아 안 맞아? 이거는 x제곱 마이너스 4하고 x제곱 마이너스 1로 그냥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쉬운 문제가 있고 뭐 이거 틀린다는 거는 뭐 사람이 아니다라고 보겠어요. 283번은 보기차식 중에서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죠. 한번 하고 넘어갑시다. 이거 인수분해하는 거 안 까먹었죠? 이거 뭐 내면 이런 거 내지 않겠냐? 뭐 인수분해는 뭐 내는데 틀렸다. 뭐 장난하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뭐 선생님 개인적으로 용납이 되진 않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하냐? 형준아. Do you know? 이거 보기차식 인수분해. 두 개로 간다겠는데 x제곱하고 플러스 2 뿔마 2니까 이거 제곱에서 제곱으로 묶이냐 아니면 마이너스 쪽으로 제곱으로 묶이냐 둘 중에 하나인데 어느 쪽 제곱으로 묶이냐 마이너스 쪽인가요? 여기에 x 4제곱 플러스 4 나오고 마이너스 4x제곱 나오는데 또 얼마 더 빼면 얘 나오죠? 4x제곱을 더 빼면 되죠. 4x제곱이니까 2x의 제곱이 되겠죠. 이쪽으로 묶이죠. 보기차식 전혀 잘 모르는 얼굴로 형준이가 있는데 이 보기차식 인수분해 때 다 했던 내용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되면 이렇게 얘의 제곱이랑 얘의 제곱인데 플러스 쪽 마이너스 쪽 해서 여기 완전 제곱씩 묶이는 게 있어요. 뒤에가 같은 식이 나올 때 얘는 마이너스 4x제곱이니까 이제 4x제곱 더 빼면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인수분해가 되죠. 자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고 여기서 이제 알파 베타가 다 나온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은 여기만 통분해서 쓰면 되고 여기는 이제 감마분의 1, 베타분의 1인가요? 이거 통분하면은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감마분의 1, 베타분의 1이 나오면 얘도 이제 통분해가지고 감마 베타분의 감마 플러스 델타
해가지고 이제 곱셈 공식 근과 계승계 써서 구하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죠. 근과 계승계 써서 다 구하시면 되겠죠. 자, 284번이 드디어 나왔네요. 4차 방정식 중에서 뭐가 나왔죠? 우리 수민아? 284번 뭐죠? 무슨 문제죠? 284번? 4차 방정식 중에서 누구죠? 상반방정식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행실에서 상반방정식 냈어요. 분석해보니까. 그래서 뭐 상반방정식 이제 출제했다더라. 그래서 이렇게 상반방정식 나오면 대칭이죠? 그럼 이거 어떻게 푸냐? 우리 소희야. 상반방정식 나오면 어떻게 풀죠? x제곱으로 나눠주죠. x제곱 나눠가지고 요렇게 x제곱으로 나눠서 이렇게 두 개씩 묶죠. 깔맞춤으로. 그런 방법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거의 암기를 해야 될 정도로. 그래서 이제 누구를 취환하면 되냐면 얘를 취환하죠. 두 개씩 묶어서 얘를 이제 t로 취환해서 구하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죠? 곱셈공식 변형을 통해서 t제곱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곱셈공식 변형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계산해보면 t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5는 0이고 당연하지만 인수분해가 무조건 됩니다. t가 x 더하기 x분의 1이니까 x 더하기 x분의 1이 마이너스 5거나 또는 x 더하기 x분의 1이 1이 되거나 큰이죠. 여기다 이제 x를 곱하면 몇 차 방정식이 다시 되죠? x를 곱하면 2차 방정식이 됩니다. 2차 방정식 다 푸는 거죠. x제곱 넘어가면 플러스 5x 더하기 1은 0 근 구하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x 곱해가지고 근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허근을 알파래요. 허근은 아마 여기서 나올 것 같아요. 허근은 얘는 한 배씩 쓰면 실근 나오는 것 같아요. 이쪽에서 허근 나오겠죠? 그래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은 0이다. 그래서 허근 나오니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은 0이다. 알파 제곱 알파 물어봤는데 그럼 더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여기 허근은 여기 근이죠. 요 근이 알파예요. 허근. 한 배씩 쓰면 0보다 크고 한 배씩 쓰면 0보다 작으니까 이쪽에서 이제 허근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상방방정식 문제들이 출제가 될 수가 있다. 복습이에요, 다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문제로 가면 근이 주어진 3차, 4차 방정식 문제들이 또 이렇게 유형별로 나와요. 그래서 뭐 어렵지 않죠. 근은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미지수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많이 나오는 문제들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뭐 286번 같은 문제도 근을 대입해서 A, B 찾으시면 되겠고요. 286번도 근을 대입해서 A, B를 연립방정식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면 돼요. 그럼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들은 이것보다는 287번과 288번 같은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죠. 실제적으로. 자,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이런 문제들이 자주 출제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3차 방정식 문제인데, 자, 문자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뭘 해야 되죠? 우리 지호야? 인수분해를 해야 된다겠죠? 그래서 이제 뭘 집어넣으면 인수분해가 되냐? 1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k 없어지라고 하면 1 넣으면 되는데 1 더하기 k-7 k 빼기 플러스 5 하면은 딱 0이 나옵니다. 1로 인수분해가 딱 돼요. 그러니까 문자가 있어도 내가 무조건 인수분해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1로 인수분해를 때립니다.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면 x-1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k-5가 되는데, 여기서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을 간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실근 나왔습니다. 1이 나왔어요. 그럼 두 개의 허근은 여기서 나와야 되죠. 그럼 판별식이 뭐가 되면 되죠? 0보다 작다라고 풀면 되는 거죠.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쓰면 되겠고요. 288번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거까지 풀어줬는데 288번은 한번 풀어보시고요. K가 그래서 6보다 크다가 나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88번 한번 풀어보세요. 여기까지는 뭐 인수분해해서 허근 나오는 거여가지고 그냥 2차 방정식 판별식 쓰면 되는 거니까 뭐 판별식 정도는 우리 뭐 힘줄이 나이지 않을까요? 이 정도는 많이 들어가지고 안 누구나 판별식 2차 방정식 판별식 이 정도 아니잖아. 뭐 허근 나오면 판별식 보다 작다 그 정도 다 알 거 아닙니까? 이 정도는 뭐 우리가 뭐 많이 봤던 거니까. 자, 그래서 288번 이런 게 이제 나올 확률이 높겠죠. 뭐 이런 거나 288번 같은 게 나오는 게 높아요. 왜냐면 뭐 근데 아주 어려운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너무 쉽지도 않고 너무 어렵지도 않은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288번도 한번 풀어보세요. 중근에 갖도록 하는 이런 문제가 은근히 많이 나온다. 288번에 별표를 치세요. 하나. 은근히 이런 문제가 많이 내요. 선생님들이. 그냥 무난한 문제로 너무 어렵지도 않고 너무 쉽지도 않은 문제로 출제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문제들은 항상. 보통 되게 어려운 문제들은 활용해서 많이 내거나 그럴 거예요. 뭐 직선의 방정식도 내거나 도형의 방정식도 많이 나오는 거니까 이런 게 이제 나올 수 있는 거죠. 머릿속에 잘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개념들이 여러분들이 항상 문제를 많이 푼다고 수학 실력이 느냐? 별로 그렇지 않아요. 어떤 개념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문제를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해요. 중근을 갖는 문제죠. 중근을 갖도록 하는 K값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되게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고요. 이거는 이제 1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1, 이차함계수 0,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1, 3K에서 1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중근을 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 얘가 1을 근으로 가지니까 얘도 1을 근으로 가지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얘가 1을 근으로 가니까 얘도 1을 근으로 가져야 돼. 소희야, 얘가 1을 근으로 가지면 어떻게 하면 되냐? 첫 번째, 얘가 1을 근으로 가져야 돼. 이거에 대입했을 때 1을 중근으로 가는 거니까 얘가 1을 대입하면 뭐가 돼야 돼? 근이 되니까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1을 앞에 1 근이 있으니까 얘가 1을 근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1 대입하면 성립하면 됩니다. 그래서 K 값이 뭐가 나오냐면 3분의 2가 나옵니다. 이거를 자주 놓쳐요. 그러니까 앞에 1 근이 있기 때문에 2번을 안 놓쳐요. 2번은 얘가 중근 갖는다. 판별식 씁니다. 얘 중근 갖는 경우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k 0이 얘가 중근을 갖는 경우 이거는 잘 안 놓치죠.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판별식 그냥 쓰니까 1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마이너스 3k가 0이다. 판별식 0이다. 그래서 k 값이 12k니까 k는 마이너스 12분의 1이 나옵니다. 12k가 1 넘어가 마이너스 1이고 나누니까 12 마이너스 12분의 1에서 1.5씩 이거를 더하는 거죠. 이게 1번을 많이 놓쳐요. 1번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x의 근 가졌으니까 얘가 1을 근으로 가지면 중분이 되는 거니까 더하면 12분의로 통분이 되는 거니까 얘는 4, 2, 8 빼기 1 답은 12분의 7이 되는 거죠. 답은 12 더하기 7이 돼서 답은 10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문제들 항상 자주 출제되는 문제니까 틀리지 마시고요. 지금 이 앞부분은 다 뭐가 되는, 주로 다 뭐가 되는 문제였죠? 고차 방정식 중에서 뭐가 되는 부분이었냐면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였어요. 대부분. 그렇지, 수민아? 이제 그 다음 유형부터는 인수분해가 될 확률이 별로 없겠고요. 사실 내가 학교 선생님이라면 3차 방정식보다는 4차 방정식을 잘 안 내요. 4차 방정식이 오히려 더 쉽습니다. 3차 방정식을 많이 내고 이 3차 방정식에서 근과 제소와의 관계를 쓰는 문제들을 은근히 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게 되는 허근 나오는 것까지. 그래서 고차 방정식의 메인은 개인적으로는 3차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그래서 3차 방정식을 쭉쭉쭉쭉 신나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재미있게. 그래서 허근의 성질까지 하고 연립 2차 방정식은 사실 뭐 뻔해가지고 할 게 없는데. 자, 289번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이제 3차 방정식인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 딱 3차 방정식 딱 만났어. 그러니까 시험장에 보면 얘가 인수분해가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근데 시도를 해봐야 되겠죠? 근데 전 천재이기 때문에 보자마자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압니다. 대단하죠. 근데 이제 보통 인수분해가 안 되면 색을 보통 줘요. 일반적으로. 알파, 베타, 감마라고 이렇게 주는 거죠. 그래서 알파분의, 그래서 세근의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외울 때 맞불 맞아?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플러스니까 4.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 합한 거는 맞불 마니까 8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유도하는 방법은 인수정리를 거꾸로 해서 세근을 위치가, 근과 계수 관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전개하게 되면, 이거 전개하는 것도 여러분 다 외우고 있나요? 자, 이렇게 되죠, 전개하면. 그래서 뭐 대입하면 그냥 답이 나와요. 얘는 8, 얘는 4, 얘는 마상, 얘는 1. 그래서 1, 10인인가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맞으라는 문제죠. 뭐. 어려울 게 전혀 없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틀리면 혼납니다. 좀 어려운 문제들이 좀 뭐가 있을까요? 자, 뭐 심심하니까 여러분들 졸리죠? 나 혼자 푸니까. 291번하고 293번은 지금 풀어보세요. 291번과 293번. 다 졸리잖아. 나 혼자 푸니까. 그치, 수민아? 우리 수민이 지금 눈이 풀리고 있어요. 거의 눈이 풀렸죠, 이제 다 지금. 291번과 293번을 풀면서 잠 좀 깹시다. 다 조용하는 거죠. 야, 당장 먹고 죽어가는 건 난데 왜 너희들도 조용합니까? 죽어가는 건 난데, 응? 홍준아, 내가 죽어가고 있어요. 너 관계 다 나왔냐? 아, 진짜. 좀 그러지 말자. 선생님처럼 빡세게 병원 다녀가세요. 타여달라 그러세요, 장사님한테. 강력한, 지금 선생님 약 보니까 충격적이에요. 강하게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정확하게 6개의 약이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주사까지 맞았어요. 강력합니다. 강력하게 지어달라고 해요. 강력하지. 이런 겁니다. 살아야 된다. 수업해야 된다. 빨리 살려달라. 수액까지 맞을까 하다가 수액은 안 맞아. 주사만 맞았어. 시험이 다가오면 아프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 뭐 아프면 망하죠. 컨디션 관리 잘 하시고. 사실 요즘 너무 이제 일이 많아서 다른 일도 많아서 무리를 했더니 좀 아팠는데 여러분들은 컨디션 관리 잘 하세요. 밤에 짤데기 없이 밤샌다고 놀다가 밤새지 마시고요. 젊다고 막 가다가 아프지 말고, 특히 우리 여학생들 잠도 안 자고 공부하지 마시고요. 그럴 일 없나요? 수민아 다 풀었어? 그러시오? 291번은 거의 다 풀었죠?
쉽지 않아. 291번은. 그냥 근과 기세관계 쓰고, 그 다음에 그 통보만 하면 될 것 같고, 293번이 재밌죠? 293번 있죠? 291번 풀었지? 쉽지? 아니죠? 쉽잖아. 지금 우리가 그 시험 대비할 때 여러분들 내가 매번 얘기하지만 어려운 거 위주로 대비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점수가 안 나와요. 항상 그 기본적인 것들부터 복습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쉬운 거 틀리면 시험 볼 때 망해요. 여러분들 항상 내가 뭐 선생님 문제 더 어려운 걸로 가시죠. 1품 가십시다. 1등급 만들기 정도로 한 이유는 복습할 때는 너무 어려운 걸로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이제 제일 크리티컬한 거는 세근이 모두 정수인데 이게 곱해서 6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알파, 베타, 감마가 2가 되는데 알파, 베타, 감마가 곱해서 6이 돼야 돼요. 이게 이제 크리티컬한 거예요. 정수 조건 때문에 이게 뭐 돼야 되냐? 더해서 2 나오면서 곱해서 6 나오면 이게 나눠질 수가 있죠. 어떻게 나눠지냐면 이게 곱해서 양수잖아. 그러면 음수가 없던지 아니면 뭐가 되는 거죠? 음수가 몇 개 있던지? 근데 음수가 없잖아? 그럼 얘가 2 곱하기 3이니까 뭐 1, 2, 3밖에 될 게 없어요. 사실. 이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6이냐? 아 마이너스 6이네? 맞불 맞아? 맞아요. 선생님 이제 기억해 줬습니다. 선생님 이제 상태가 좀 오늘 좋지 않기 때문에 이상한 짓을 할 수 있다. 맞아요. 마이너스 6이면 음수가 1개던지 음수가 3개인데 음수가 3개면 더해서 2가 나올 수 없잖아. 왜냐면 다 음수면. 그러니까 음수는 몇 개만 있는 거야? 1개만 있는 거죠. 나눠서 풀어야 되겠지만 뭐 3개였으면 이게 더하면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럼 이제 뭐가 음수냐? 뭐 1, 2, 3인데 그 중에 음수로 우리가 임명해야 될 건 얘인 것 같아요. 2가 음수가 돼야지 더해야지 뭐가 나온다? 2가 나오니까 1, 마이너스 2, 3이 되겠다. 그죠? 그니 그러면 이제 뭐 K 값 나오죠. 뭐 요거 문제예요. 요것 때문에 이제 좀 재밌어졌다. 사실 뭐 너무 쉽죠. 곱하면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6, 곱하면 3. 맞불 마니까 그래서 K 값은 뭐가 나오냐면 몇이 나오냐? 그래서 K가 소위야. 마이너스 5가 나오죠.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제일 어려운 문제로 나오는 게 유형 4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형 4번, 그 다음에 뭐 혈례근, 그 다음에 이제 허근의 성질까지 해서 이제 3사방정식 이제 끝이 보이고 있어요. 1등급 만들기의 장점은 좀 중요한 문제들만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과 이런 것들만 넣어놨어요. 문제수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가장 기본적인 복습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또 다른 것들을 좀 더 주겠죠? 그래서 내신쌤이 서로 모르겠어요. 이거? 내가 100바이 100중인가? 그것도 한번 줄 테니까 프린트로 줄 테니까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일단은 최수를 근으로 하는 3차 방정식인데 자, 294번 문제를 볼게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게 그 2차 방정식에서 나왔던 문제랑 똑같은 문제인데 이 원리를 파악하셔야 돼요. 자, 이 기본 원리는요. 여러분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3차 방정식의 세 근을 알았을 때 거꾸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알아가지고 3차 방정식을 거꾸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3차 방정식을 봤을 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우리가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알았을 때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구했을 때 뭐를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거꾸로
3차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가는 거랑 뒤로 가는 거를 같이 물어보는 문제들이 요즘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뭐 다른 게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알파, 베타, 감마가 근이라고 했으니까 알파, 베타, 감마가 근이라고 했으니까 또 다 나오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4.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감마는 이제 마이너스 2가 된다. 맞불마니까. 그때 이제 근이 바뀌죠. 근이 체인지가 되면서 근이 뭐로 체인지가 됐냐면 3알파, 3베타, 3감마가 된 거죠. 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근과 계수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세 근의 합을 구합니다. 3알파, 3베타, 3감마는 3배의 알파, 베타, 감마니까 4, 3, 12가 되는 거고 두 개씩 곱하는 거예요. 9의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가 되는 거니까 이게 마3이니까 마이너스 27. 세 개를 다 곱하면 27 알파, 베타, 감마가 되니까 마이너스 5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통해서 다시 3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죠. 할 때 똑같아요. 맞불, 맙니다. 부호는 다 똑같이. 얘 부호 반대로 x 세제곱이고 마이너스 12x 제곱이 되겠고요.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27x.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54는 0. 요 3차 방정식의 근거 변형 중에서 3차 방정식을 만들어내라, 거꾸로. 자, 요게 요즘 이제 기본적으로 거꾸로 나오는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어지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엄청 어렵지는 않죠? 자, 그래서 이거 이제 많이 바꾸면은 좀 계산이 복잡해지는데 그거 뭐 풀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가 이제 어떤 문제냐? 296번. 자, 296번은 여러분 다 알겠지만 이거는 뭐랑 엮어놓은 문제죠? 296번은 자주 나오는데 3차 방정식을 보곤 하는데 뭐로 엮어놓은 거냐면 인수정리로 엮은 문제죠. 인수정리에다 약간 변형을 시켜놓은 거예요. 왜냐면 0이 아니라 근을 준 게 아니라 3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 296번 같은 문제는 뭐 셀에도 많이 나오는데 내가 셀에서도 나중에 이제 다시 문제 찍어주겠죠? 여러분들 셀에서도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다시 틀릴만한 거 문제 찍어줄 건데 복습해보라고. 이 296번 지금 풀어보세요. 이거 풀 수 있어야 됩니다. 296번.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누구냐? 수민아, 이거 쉽죠? x 세제곱의 개수가 1인 px에 대해서 p-1, p1, p2는 3인데 여기가 좀 계란하게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인수정리 쓰기 어렵게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건 뭐 3이니까 qx를 뭐라고 보면 되냐면 px 빼기 3이라고 놔두면 이 qx는 마이너스 1, 2가 다 근이 됩니다. 0이 돼요. 그러면 q 마이너스 2도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1 들어가면 3이니까 0 되죠. q1도 q2도 다 0이 됩니다. 얘가 다 근이 돼요. qx는. 그럼 이제 근이 된다는 걸 통해서 뭐를 쓸 수 있냐면 인수정리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 qx는 x 마이너스를 근으로 가지니까 x 플러스를 근으로 가지겠고 1을 근으로 가지니까 x 마이너스를 근으로 인수로 가지겠고 1을 근으로 가지니까 x 마이너스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px는 얘만 넘기면 되죠. 3만 넘기면 되죠. 이항시켜가지고 요렇게 이제 px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요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요거 가지고 요거 찾는 거 무조건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수민아, 그죠? 그래서 모든 근의 곱인데, 자, 이거의 모든 근의 곱을 구하라 그러면 수민아, 다 정리해야 되냐? 모든 근의 곱을 구하라 했잖아. 뭐만 구하면 되는 거죠? 모든 근의 곱이니까 상수항만 찾으시면 됩니다.
왜냐면 상수항이 뭐기 때문에 요거의 부호 반대가 모든 근의 곱이니까 전개할 필요 없어요. 상수항은 이렇게 곱하면 나와요. 이것도 뭐 전개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뭐 모든 근의 곱을 구하라고 했잖아. 상수항만 구하시면 되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2, 2 더하기 3, 5예요. 상수항이 옵니다. 모든 근의 곱은 당연히 이거 부호 반대가 되는 거니까 답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뭐 다 전개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문제 풀 때 구하라는 것만 구하시면 돼요. 모든 근의 곱이니까 상수항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것끼리 곱한 게 상수항 나오잖아. 2예요. 더하기 3이고 다 구할 필요 없는 거죠. 자, 켤레근까지 하고 좀 쉽시다. 켤레근은 사실 좀 쉽죠. 왜 켤레근이 좀 쉽냐면 자, 3차 방정식이 있는데 한근이 1 플러스 i라고 줬을 때 이 켤레근을 쓰기 위한 기본 전제 조건이 있죠. 개수들이 다 뭐가 돼야 되죠? 우리 수민아? 켤레근을 쓰려면 3차 방정식에서 개수들이 다 뭐가 돼야 되죠? 실수. 실수라는 게 당연히 보장이 되셔야 됩니다. 자, A, B가 실수니까 1, 실수. A 더하기 음수에도 실수. A가 실수니까. 실수 더했잖아. 4도 실수. B가 실수니까 음수에서 3 더해도 실수. 그래서 다 실수가 보장됐어요. 한근이 1 플러스 i라고 했으면 당연하겠지만 나머지 한근도 1 마이너스 i가 됐고 나머지 모르죠. 아예 팔아먹는 거죠. 켤레근은 되게 많이 쓰여집니다. 나머지 두 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론은 요거의 합을 구하라는 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래서 요 문제는 당연하겠지만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뭘 써야 되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쓰셔서 찾아내야 되겠죠. 세 근을 다 알기 때문에. 세 근의 합 더하게 되면 2 플러스 알파. 요게 맞불이니까 a 더하기 1이 된다. 곱해요. 이렇게 곱하면 1-i 제곱이니까 2죠. 이렇게 곱하면 알파 더하기 알파 i. 알파 더하기 마이너스 알파 없어지니까 2알파가 돼요. 맞불이니까 4가 됩니다. 알파가 나오네요. 알파는 뭐가 나오죠? 1인가요? 끝났네요. 알파가 1 나왔어요. 답이에요. 1 집어넣으면 돼요. 2-i가 뭐 이런 문제죠. 혈액은 나오는 문제. 자, 300번 하나 풀어보세요. 쉽시다. 300번 하나 풀고. 나머지 문제들은 다 숙제가 되겠죠. 300번 신나는 노래. 개수가 유리수이고 x제곱 개수가 1인 3차 방정식에 대해서 x-1로 나누어 떨어지고 한근이 5-2루트일 때 f2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러면 뭐 x-로 나누어 떨어지는 근이 뭐가 되는 거죠? x의 근은 1이 된다는 거고 다음에 또 근이 뭐가 됐냐면 5-2루트6도 근이죠? 뭐도 또 근이 되죠? 혈의 무리수 쪽에서 부호 바뀌니까 5 플러스 2루트 6도 근이 됩니다. fx를 만들 수 있죠. 분수 정리를 써서 x-1이고 x 빼기 5 더하기 2루트 6 x 빼기 5 빼기 2루트 6 자 이렇게 인수 정리를 써서 3차 방정식을 복원할 수가 있겠고요. f2만 대입하면 답이 나옵니다. 2 빼기는 1이고 2 대입하면 마이너스 3 더하기 2루트 6이 되겠고요. 2 대입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루트 6이 되겠습니다. 합차니까
마이너스 3의 제곱에서 빼기 루트의 제곱을 빼면 되겠습니다. 9 빼기 9, 4, 6에 24니까. 자, 이것도 인수정리 문제죠. 켤레근만 나왔을 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 되게 어려운 문제들은 아니죠. 개인적으로는 그 구차 방정식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틀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어렵게 구하는 수도 있겠지만 웬만한 문제들은 그냥 그래요. 풀만하다고 봅니다. 아닌가요? 너무 어려워요? 자, 쉽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을 끄고 문 좀 열까요? 여러분들 다들 상태가 별로 안 좋아 보여서 나부터 시작해서. 아니야, 그래도 에어컨이다. 알아서 하죠. 자, 연립 2차 방정식은 크게 보면 세 가지죠. 1차식, 2차식, 요거 이제 대입법칙 풀면 되죠. 두 번째가 이제 2차식, 한쪽이 무조건 뭐가 되죠? 인수분해가 되죠. 세 번째가 뭐죠? 세 번째가 대칭이요. 그래서 더하거나 곱한 거 구해가지고 푸는 문제죠. 그래서 2차 방정식 만들어. 연립 2차 방정식은 나오면 틀리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맞으라고 내는 문제예요. 특히 대칭형을 띄웠다. 혼나요? 대칭형 틀리면 혼납니다. 틀리지 마시고요. 활용도 있긴 한데 어렵진 않아 보이네요. 자, 일단은 이거 넘어가고요. 허근부터 해봅시다. 유형 6번에 유형 6번의 허근의 문제는 크게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 허근 문제는 x제곱이 1하고 뭐가 나오죠? x제곱이 마이너스 1인데 첫 번째 유형은 차수 낮추기. 차수 낮추기. 이 차수 낮추기 문제가 가장 보편적인 문제로 많이 나오죠? 그래 안 그래 소희야? 그 다음에 또 뭐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 쓰기. 그러니까 W 오메가라고 하는데 W가 더 부르기 편한가요? 오메가보단 W가 더 W 비슷하게 생겼잖아. 근데 생긴 거는 그냥 사실 정확하게 부르면 오메가인데 그냥 W가 이러면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오메가는 외우기도 어렵고. 그래서 차수 낮추기 문제는 일반적으로 W 세제곱은 1. 여기서 또 뭐가 나오죠? W 제곱 플러스 W 플러스 1은 0이다. 그래서 요걸 통해서 2차 이하로 떨궈주고 여기서 W 제곱은 마이너스 W 마이너스에서 1차 이하로 떨궈줍니다. 요 두 가지를 통해서 1차식 이하로 떨어져요. 무조건. 그 다음에 이제 근각의 등기 써서 W 더하기 W 반은 마이너스 W 곱하면 1. 요거 써서 이제 문제 푸는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개념이 되겠고요. 301번은 대표적인 차수 낮추는 문제가 되겠죠. 301번, 302번도 다 차수 낮추는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303번도 x를 곱하면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인수분해 하면은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어서 x 빼기 1,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줄 때 얘로 줄 수도 있지만 얘가 0이라고 줄 수도 있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얘가 0이다. 그러니까 얘로 줄 수도 있지만 뭐로 줄 수 있다고?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이다. 이렇게 줘도 얘랑 똑같이 준 거예요. 같은 얘기입니다. 얘도 이제 인수분해 하면 x 플러스 1이고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니까 이렇게 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얘가 0이다 라고 줄 수도 있어요. 식을 줄 때.
이제 그렇게 준 게 몇 번 문제에 있냐면 302번과 303번에 있어요. 자, 302번과 303번에 이렇게 준 거예요. 화분을. 오메가를 이렇게 준 겁니다. 그래서 302번을 보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라고 이렇게 주면 여러분들은 이제 보자마자 양면에 뭐 곱하면 돼요? x-1을 곱해서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나온다. 구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w 3승은 1이다. w 제곱 w 더하기 1은 0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요것만 줘서 나와야 됩니다. 그 w 2016 오메가 2016 오메가 2018 오메가 2022 이렇게 나오는데 요게 3승 1이니까 3으로 나누죠. 2016을 3으로 나누면 6, 3, 18, 21, 7, 3, 21 6은 2 나눠 떨어지네. 1이란 얘기죠. 얘는 2가 남겠네요. 얘는 몇 남네요? 1 남겠죠? 그래서 0이 된다. 똑같아요. 303번도 마찬가지로 x 더하기 x분의 1이 마이너스니까 x를 곱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 마이너스 x가 넘어가면 플러스 x. 그러니까 얘랑 똑같이 준 거예요. 얘 주면 얘 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는 것만 지금 장난치고 있는 거야. 결론은 w 3승은 뭐 준 거죠? 여기서 이제 하나는 오메가니까 w 3승은 1도 준 거예요. w 제곱 더하기 w 더하기도 0이다.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준 거예요 지금. 다 같은 얘기란 얘기야. 주는 것만 다르게 줬을 뿐이 다 똑같은 놈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푸는데 당연했지만 첫 번째 거 w 더하기 w분의 1 이건 일단 w 집어넣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이죠. w 근이라고 했으니까 이거예요. 그 다음에 w 3승 더하기 w 3승분의 1은 뭐가 되는 거냐 소희야? 이게 1이죠. 얘도 1이죠. 그러니까 2인 거지. 왜냐면 이게 1이니까 얘도 1이니까. 그 다음에 w 5승 더하기 w 5승분의 1이면 얘는 줄이면 w 제곱이 된다 안 된다? 되겠죠 이렇게. 맞아 안 맞아 소희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풀죠? 요거 고생문식 변형으로 통해서 풀 수가 있죠.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요건 어떻게 돼? w 더하기 w분의 1의 제곱에서 뭐를 빼면 되죠? 2를 빼면 되죠? 고생문식 변형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 1의 제곱에서 2를 빼니까 뭐 나오죠? 마이너스 1인가요? 이게 이제 마이너스 1입니다. 이게 사라져요. 3개씩 사라집니다. 규칙이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W7승이겠죠? W7승 더하기 W7승분의 1은 3개씩 도는데 얘가 이제 W 더하기 W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또 W9승이 나오겠죠 이렇게. 얘는 또 2예요. 그 다음에 W11승 더하기 W11승분의 1은 얘랑 똑같아요. 제곱을 바뀌죠. 마이너스 1이죠. 없어져요. 그러니까 5에서 11, 그 다음에 16 더하니까 17까지 끝납니다. 그러니까 17까지는 다 사라져요. 0이 규칙이 있습니다. 그럼 19하고 21만 남는 거예요. 19하고 그 다음에 21만 남는 거예요. 남는 게. 여기 앞에 2개 남은 거죠. 이 앞에 2개 남은 거예요. 결론은. 맞아 안 맞아? 이 앞에 2개 남은 거잖아. 몇이냐? 더하면 소희야. 앞에 2개 더하면 마이너스 2 더하기 2니까 몇이죠? 답이 1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규칙 찾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많이 풀어보시고요. 이런 켤레부터 나오는 거. 한번 305번 지금 풀어보세요. 305번. 305번이 제일 어렵다고 이제 문제를 실제 했는데 305번을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의 한 허브는 오메가라고 했을 때 오메가 3승은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 제곱 더 빼기 오메가 플러스 1. 그 다음에 인수분해 되는 거니까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반은 1,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반은 1. 자, 이렇게 나오는 게 기본이 되겠습니다. 기억은 소희야 맞냐 안 맞냐? 기억은 맞죠? 뭐 제일 쉽죠? 니은도 맞죠? 왜냐 둘이 1로 같아 안 같아? 니은도 근거하게 생겼으면 1, 2로 같은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뭐 이거 인수분해 되니까 여러분들 인수분해 되니까 여기서 오메가랑 다 실수이기 때문에 오메가 바가 나온 거니까 근거하게 생겼으면 이렇게 나오죠. 니은도 맞아요. 둘 다 1, 1이에요. 디귿이 문제인 거죠. 디귿이. 디귿 때문에 뭐 어렵다고 한 것 같은데 별로 어렵진 않은데 난 뭐 이게 어려운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W 3승은 다 뭐죠? 마이너스죠. 당연히 W 오메가도 오메가의 혈액균도 근이니까 마이너스 1이야. 이거 둘 다 마이너스 1입니다. 그 다음에 W 제곱 더하기 W 바의 제곱인데 이건 이제 요거 쓰란 얘기죠. 곱셈무시 변형이죠. 그러니까 좌변은 마이너스 2예요. 뭐 볼 것도 없습니다. 우변은 얘는 이제 구해야 되는데 둘이 같은지 물어보는 거죠. 얘는 W 더하기 W 바의 제곱에서 2배의 W 바의 제곱이 나오는 거죠. 이게 1이니까 1의 제곱에서 2를 빼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2고 얘는 마이너스 같지가 않죠. 디귿은 튀었다 안 튀었다? 튀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답은 이제 기억 니은이 되는 거죠. 곱셈공식 변형 뭐 이런 거 다 쓰는 거죠. 애들이 여기가 상당히 약한 경우들이 많아요. 이쪽을 공부를 안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더라고. 고차방정식 할 때 이 오메가 부분을 공부 안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잘 해놓으시면 뭐 여기 복잡하게 되면 뭐 한두 것도 없긴 한데 뭐 대충 규칙이 다 있어요. 문제 풀다 보면 좀 어렵게 풀으시면 되겠고요. 연립 2차 방정식 풀이들은 여러분들이 몇 개만 풀고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교육청 기출에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나왔죠. 뭐죠? 1차식과 2차식. 이거 뭐 틀리면 안 되겠죠? 오늘 잠깐 아까 나눠준 이 고2 전국연합평가 문제지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꼭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어려운 문제들 위주로 설명을 할 거니까 갖다 버리지 마시고요. 똑같은 거 두 개 있네. 우리 수민이도 잘 자고 있는데 여기도 거의 죽어가고 있어요. 수민이도. 자, 선물이에요. 자면서 깨어나시죠? 죽고 있는데. 그래서 목요일 날 이거는 어려운 문제 좀 풀어줄게요. 여러분들이 아마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고2 이거
100점 맞은 사람 없죠? 내가 이게 어때? 소희야 100점 맞았니? 아니지. 여기서 이제 어려운 문제들 중에서 왠지 나올 것 같아서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이번에 느낌이 별로 안 좋아요. 자, 이번에 1차식, 2차식이니까 대입법 써서 뭐 x는 넘어가면 뭐 2 플러스 y다. 그래서 이제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 플러스 y 제곱이 되고 3y 제곱은 28이다. y 제곱 4y, 4y 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4인데 28 빼면 마이너스 24. 단어 나눠주면 14, 23다. 소리를 좀 못하냐. y 플러스 3 y 마이너스 1이 0이니까 y가 이제 두 개가 나오죠. y가 마3일 때랑 y가 2일 때 그때 x는 여기 마3 대입하면 x는 마이 x 2 대입하면 x는 4 두 개 나오죠. 두 양수라고 했으니까 4하고 2가 답이 되겠네요. 답은 이제 8 뭐 이런 문제죠. 가장 대표적인 문제. 그 다음에 2차식 나온 문제가 뭐죠? 308번이죠. 이것도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308번. 뭐 뻔한 문제인데, 자, 여기 2차원에서 틀리면 진짜 혼난다. 이거 그냥 뻔한 거예요. 2차식인데, 인수분해 되면 해 10개까지 나올 수 있는 문제죠. 얘가 x 빼기 3y랑 x 더하기 y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두 개로 나눠주죠. 첫 번째는 x 빼기 3y가 0인 케이스랑 두 번째로는 x 더하기 y가 0인 경우. 그래서 얘는 날릴 때 x는 3y로 날리고 얘는 x는 마이너스 y로 날리면 되죠. 3y 대입하게 되면 9y 제곱이면 10y 제곱은 10 y 제곱은 1이니까 y가 V마이 나옵니다. y가 1이 나오고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1이면 x는 3 마이너스 1이면 x는 마이너스 4 두 개가 나오겠고요. 마이너스 y 대입하게 되면은 2y 제곱은 10이니까 y 제곱은 5가 돼서 y가 V마 루트로가 나옵니다. 여기다 넣으면 부호는 반대하면 되죠. 총 4개가 나온다는 거. 뭐 이런 문제. 답은 4번인 것 같아요. 뭐 틀리면 이겨버리는 문제죠. 활용도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일직정렬식이 사실. 엄청 어려운 문제를 낼 수도 있는데 안 내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등급 문제 가기 전까지는 뭐 어려운 거 없는데 1등급 문제 풀다가 좀 질문 좀 나올 수 있겠죠? 그거는 나중에 질문 풀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대칭형이죠. 이 대칭형은 여러분들 좀 까먹으면 안 돼요. 몇 표 치세요? 뭐 틀린다고 하면 대칭형에서 틀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대칭형은 이제 그 311번 하나 풀어봅시다. 같이. 대칭형은 이제 보자마자 대칭형인 걸 알아야 되는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6이고 x 더하기 y 마이너스 xy는 이제 4가 돼서 더한 거를 이제 p로 넣고 곱한 거를 q로 넣을게요. pq로 넣을게요. 야, 얘는 왜 대칭형인 줄 알았죠? 우리 지호야, 얘는 왜 대칭형이야? 1차식, 2차식도 아니고 2차식 인수분해도 안 되잖아. 남는 게 뭐밖에 없는 거죠? 대칭형이죠? 대칭형이에요. 바꾸죠, 얘를. 어떻게 바뀌죠? 얘가 요거 제곱해서 두 개 빼면 되죠. p제곱 마이너스 2q로 바뀌고요. 얘는 p 빼기 q로 바뀌면서 4가 되죠. 그래서 p는 그러면은 얘를 바꿀 수 있죠. 마이너스 q는
4 빼기 P니까 2배 하면 마이너스 2Q 나오죠. 2배 하면 마이너스 2Q는 8 빼기 2P입니다. 떼입해요. 마이너스 2P 대신. P제곱 마이너스 2P 플러스 8 16. P제곱 마이너스 2P 넘어가면 마이너스 8은 0. 인수분해가 되죠. P는 4. 그러니까 X 플러스 Y가 4면 X 플러스 Y가 4면 P가 4면 Q는 0입니다. X, Y는 0이에요. 두 번째로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2일 때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면 여기 마이너스 2가 들어가니까 6이 되니까 Q는 마이너스 6입니다. 자, 요거 구하는 게 1차예요. PQ 구하는 게 1차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뭘 만들어야 되죠? 2차 방정식을 만들어야 되죠? 근과 계승을 거꾸로 해서. 이제 만들면 얘는 t제곱, 그거 반대니까 마이너스 4t는 0. t 빼기 4여서 근이 뭐가 나온다? 0하고 4가 나와요. 그래서 0,4, 4,0 좌표로 쓸게요. 귀찮으니까 x, y 근 나오는 거. 두 개 나온 거예요. 여기도 t제곱 맞불이니까 플러스 2t 마이너스 2은 0이니까 t 플러스 4 t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근이 마4랑 2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4,2에 이거나 2, 마이너스 4. 총 근이 4개가 나오죠. 이때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정수 xy dx. 아, 이게 정수 아니냐? 이게 인수분해 안 되냐? 내가 왜 8이 아닌데 이랬죠? 자, 이게 인수분해 안 돼요. 이제 버릴게요. 선생님 오늘 조금 상태가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실 거예요. 8이 아닌데 1인데 인수분해 안 되죠? 여기 정수분 안 나와요. 여기서 정수분 안 나옵니다. 선생님이 강력하게 있어서 하지만 나보다 수민이가 더 제정신이 아닌 것 같긴 해요. 한타가 더 안 좋긴 한데 뭐 열심히 밤새면서 공부 좀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너무 쉬워서 그런 거지? 여기 뭐 쉽지. 여러 가지 방정식이 제일 쉬운 부분 아니니까 그래도. 이거 가지고 이제 만들면 x 세제곱 y 세제곱이니까 x 플러스 y의 세제곱 마이너스 3xy의 x 플러스 y가 되겠죠. 4의 세제곱이고 여긴 0이네요. 4분 60 4가 된다. 오직 항상이 해가 되는 거 312번, 313번 지금 풀어보고 마무리합시다. 풀어보세요. 312, 313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요. 활용은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활용은 또 식만 잘 되면 되니까. 자, 오늘 막 여러가지 방정식 복습을 겁나 빠르게 하고 있어요.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오메가 관련된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연립 2차 방정식까지 엄청나게 빠른 스피드로 여러가지 방정식을 복습을 다 했습니다. 312번은 뭐 오직 한 쌍이니까 뭐 y 소거시킨 다음에 2차 방정식 나오면 판별식이 0이다 라고 해서 이제 풀면 되는 문제가 되겠죠. 일반적으로 다 알겠지만 y 대신에 마이너스 2y는 10-4x 대입하게 되면 중근 가져야 되니까 짝수 판별식 써서 K는 6이다. K가 6이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0이니까 x제곱이 뭐가 나오냐면 2가 나오죠. 알파는 2다. 알파 2였다 대입하게 되면 y는 뭐가 나오냐? 마이너스 1인가요? 맞아요. 베타는 마이너스 1이 나와서 k까지 다 더하면 2 더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6이니까 답은 7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실수가 존재한다 그러면 하나 소거시킨 다음에 판별식이 뭐가 되면 되죠? 실근이 존재하면 되는 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지금 문제에서는 여기서는 중근같다 이렇게 했지만 실근 존재한다 그러면 판별식 써서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이제 판별식 써서 실근 존재니까 풀어보세요. 마지막 문제로 303번. 다들 경자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아주 좋네요. 그죠? 선생님도 병자, 친구들도 병자. 자, 이거 y 해보실까요? y는 x-2니까 대입하게 되면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인데 넘어가면 a 플러스 3은 0이 됩니다. 자, 얘가 이제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을 써서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럼 4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0가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 2고 이제 2a니까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니까 최대값은 얼마가 되는 거죠? 소희야?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바람과 같이 여러분들 이거 나왔고요. 여러 가지 방정식은 금방 했어요. 어렵지 않은 거니까 여러 가지 방정식 부분들은 틀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머릿속에다가 개념들을 잘 정리를 해놔서 연립 2차 방정식 3가지 딱 나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3차 방정식 인수분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4차 방정식은 인수분해 되는 것과 상방 방정식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잘 저장이 돼 있어서 보자마자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이번 시험 때, 기말고사 때. 그러니까 이거 여러 가지 방정식 문제 가지고 헤매면 슬퍼요. 근데 오메가 문제는 솔직히 말해서 어렵게 내면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오메가 문제를 어렵게 냈을 때를 제외하고는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빠르게 풀어내는 게 된다? 빠르게 풀어내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피해감 맞추고 남은 시간 동안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1등급 만들기는 어려운